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오늘 아침에 갖고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라는 등 이 언급들이 나와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국이 북핵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북중 정상회담이 이곳 LA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새벽 평양에서 열렸는데, 그렇죠. 이 정상들의 발언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LA 시간 오늘 새벽에 열렸고요.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죠. 1박 2일 일정으로. 그 공항에 도착한 이후에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곧바로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 3박 4일 정도만 되더라도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급하게 안 할 수도 있는데 1박 2일이니까 그렇죠. 네. 사실 바로 다음 날 떠나는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밖에 사실 그 정상회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정이었고, 그래서 오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 얘기를 보면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좀 이 정치적 해결이라는 부분이 의미심장한 것 같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을 중국이 마련해 주려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좀 중국 특유의 약간 그렇죠. 좀 그런 중화사상 같은 느낌도 있고, 자신들이 중심에 있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들립니다. 어찌됐건 이런 얘기를 했고, 북한이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이 사실 미국과 딜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을 100% 신뢰를 못하고, 과연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을 때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과연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었는데, 이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겠다. 이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은 북한을 포함한 관련국들과의 협력 공조를 강화하려 한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영구적 안정을 위해서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년간 북한은 지역 정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많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러니까 미국 그 협상 통해서 북한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했다는 거죠. 미국에 비해서는 북한은 했는데, 그렇지만 유관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다. 북한이 원했던 결과가 아니다. 유관국은 이제 미국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은 그래도 뭐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뭐 완벽하게 마음에 들 정도는 아니어도 어찌됐건 나름대로 성의 표시도 하고 이것저것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좀 상당히 많이 부족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북한은 인내심을 유지하려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과 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북한과 유관국이 같은 방향으로 노력해서 서로 우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고 볼 때 이제 그런 얘기고, 한반도 대화 프로세스를 추진해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그 핵 문제라든가 북핵 문제라든가 또 자신들이 원하는 대북 제재 해제라든가 또 체제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였고요. 북한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북한은 중국과의 지속적인 소통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 지속적인 중국과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 한다.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 중에 우리 눈에 띄는 게 정치적 해결이란 얘기예요. 네. 양 당사자가 다 정치적인 해결을 얘기했어요. 근데 정치적인 해결은 결국은 뭐 다른 말로 하면 평화적인 해결이겠죠. 대화죠. 대화죠. 대화를 예. 네.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뭐 무력이라든가 도발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그런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건데, 뭐 말로서는 상당히 좀 좋은 말인 것 같고요. 근데 이 말이 이제 실현이 되냐는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어찌됐건 두 정상이 만나서 내놓은 이런 얘기들을 보면 뭐 나쁘지 않은 말들을 서로 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정상이 지금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정상회담 네. 내용을 지금 싹 짚어주셨는데요. 안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네.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도 어떻게 중국의 역할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지난해부터 미국과 그 북한이 계속 협상을 좀 벌이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미국과
북한이 양자가 계속 접촉을 하면서 뭔가 좀 어그러지고 약간 안 좋을 때 한국이 좀 끼어서 중재 역할을 해주거나 어떤 그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그 정도였고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양자가 이렇게 대화했는데 이번에 이 북중 정상회담을 보면 중국이 상당히 좀 앞으로는 개입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나온 키워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해결, 인내심 유지, 한반도 대화 프로세스 뭐 이런 정도로 키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을 서로가 이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대원칙은 사실 뭐 미국과 북한이 협상할 때도 계속 있어왔던 건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해 주는 것 그리고 확실하게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불만이 있죠. 대북 제재를 한꺼번에 다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완화시켜 달라.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미국이 이걸 안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북한 체제 안보 보장하는 거 이거 미국이 약속은 계속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비핵화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과 북한이 계속 지금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뭔가 좀 겉도는 느낌이 있었는데 중국이 미국과 협상해서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오늘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북한은 지금 미국과 계속 그 직접 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벽에 막히는 느낌이니까 차라리 그런 중국이란 존재를 한번 이용해 볼까 이런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이 좀 더 이 북핵 협상에 개입을 해가지고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오늘의 얘기인데 이게 정말 중국이 적절한 역할을 해줘가지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된다면야 좋겠지만 이게 그런 적절한 역할 정도에 끝날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이런 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아무튼 중국이 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더 자신들이 이 북핵 문제 해결에 끼어들겠다. 네. 그런 것을 좀 언급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P통신은 지금 이 베이징발 기사로 지금 이런 제목을 뽑았어요. 네. 이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의 시진핑을 만났는데 미국의 액션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기사를 놓고도 이렇게 제목을 뽑는 거 보면 좀 이렇게 뭔가 조금 다르긴 좀 뭔가 좀 그렇죠. 차이가 좀 있다라는. AP는 이제 한 발 더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이제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으니까 결국 미국의 리스판스가 필요한 거죠. 필요하다 네, 지금 그렇게 당연히, 썼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그 태용호 네.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네. 오늘 이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새로운 북핵 협상안이 나올 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오늘 일본 언론과 인터뷰 내용인데요. 예, 시진핑 주석의 이제 방북과 맞물려서 일본 언론이 태용호 전 공사와 이제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용호 전 공사도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내놨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태용호 전 공사의 그 내용을 보면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이 미북 비핵화 협상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굉장히 이번 그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 북한 국빈 방문을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 있게 의미 있는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 행보로 지금 평가했고요. 북한은 시진핑 주석을 G20 정상회의에서 중재자로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당장 다음 주에 이제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 그렇죠,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그 타이밍상 급하게 1박 2일이라는 국빈 방문치고는 상당히 짧은 일정인데 이렇게 서둘러 온 것도 역시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두 사람이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고 그것은 북한이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그 메시지를 시진핑이 전달해 줄 것이다. 이게 지금 태영호 공사의 추측이고 분석입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G20에 참석을 안 하니까 본인들이 직접 가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진핑을 통해서 이제 한다는 얘기고요. 북한이 새롭게 준비한 비핵화 협상안이 있다는 거예요. 태영호 전 공사 얘기는 북한이 새롭게 준비한 비핵화 협상안이 있고 이것을 시진핑에게 오늘 먼저 설명을 했을 것이고 내용을 줬을 것이고 그걸 이제 시진핑 주석이 가지고 다음 주에 일본으로 갈 것이다. 이제 이 얘기예요. 시진핑 주석 얘기는 태영호 공사 얘기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고요. 물론 이 새 비핵화 협상안은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오늘 그 북중 정상회담 결과 이
나오는 데 있어서 언급은 당연히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설사 태영호 공사가 추측한 대로 있었다 하더라도 네. 그렇죠. 이 공식 발표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발표가 네, 이제 네. 나올 리가 이거는 없죠. 공식 발표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중하게 전달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태영호 전공사의 그 예상은 그 내용까지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이건 본인의 추측이죠. 추측인데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북한이 꺼내지 않았던 영변 핵시설은 북한이 꺼냈습니다. 자기들이 폐기하겠다고. 근데 영변 핵시설 외에 추가 핵시설 폐기 같은 북한의 양보안이 담겼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미북 정상회담 때 결렬을 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라늄 농축 시설 5개가 5군데가 있다고 있다고 언급해서 그 당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놀라게 했고 결국 결렬이 됐는데 그래서 이 태영호 전 공사는 그 새 비핵화 협상안에 결국 김정은이 우라늄 농축 시설 5개를 공개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담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부분을 다 포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좀 선물을 안겨주는 셈인데 이것을 제안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시진핑 주석이 가지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길게 한다고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긴 정상회담 동안에 이 부분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다. 아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태영호 전공사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년에 재선을 노리고 있는데 재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업적이 필요하고 그런 업적 중에 하나가 이 북한핵 문제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이건 훌륭한 외교적 성과가 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에게 내세울 그런 그 자신의 자랑거리로 충분히 삼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김정은이 추가적으로 5개나 되는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그런 양보안을 제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봤죠. 네.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열릴 네.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태영호 공사의 오늘 얘기인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고요. 어디까지 우리가 이거를 좀 봐야 될까? 물론 태영호 전공사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휴민트라든가 이런 게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스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태영호 공사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믿어야 될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 그건 각자의 몫이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정세 속에서는 상당히 그럴듯한 추측인 것 같아서 맞아요. 예, 좀 흥미로운 데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태전공사가 예측하는 것들이 네. 이제 우리 귀에 이렇게 솔깃하게 들리는 네. 건 맞는데 그렇죠. 예. 미북 관계에서 중국이 굳이 이렇게 끼어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게 바로 네. 예, 좀 궁금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보면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 관계는 별로예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네. 장기화되고 있고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쪽에서까지 뭐 남중국해에서까지 지금 분쟁이 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고 있어요. 뭐 화해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과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럽고 오히려 김정은과의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습니다. 뭐 얼마 전에 친구다. 친서까지도 네. 공개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죠. 호의적으로 언급을 네. 해주고 있어요. 절대로 나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느낌에는 그래서 그런지 좀 김정은 위원장한테 개인적으로 좀 미안해하는 듯한.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그 베트남 하노이까지 오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결국 결렬을 시켰고 계속 대북 제재는 유지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좀 미안해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됐건 김정은 위원장과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의 딜을 할 것 같으면 직접 만나서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굳이 시진핑을 끼워 넣어서 어떻게 보면 시진핑 좋은 일 시켜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애매한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북한이 가장 이 미국과의 딜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이 자신들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 미국이 과연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 물론 미국도 약속은 계속 하고 있지만 그 약속을 좀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존 볼튼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된다. 선비핵화 그다음에 후 체제 안전 보장과 네. 후 대북 제재 해제 이거예요. 미국은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비핵화부터 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확실하게 해주겠다 이 얘기인데 그걸 못 믿겠다는 얘기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중국이 인볼브가 되면 중국이 중간에서 그런 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늘 시진핑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데 이 모든 도움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과 딜을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의지는 있는데 딜을 과연 미국과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딜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뭐 스포츠에서 트레이드 할 때 양쪽이 다 윈윈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은 윈이고 어느 한쪽은 루즈가 되면 곤란한데 지금 북한도 그런 거죠. 미국과 워낙 국력 차이가 나니까 제대로 된 협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를 끼워 넣어서 미국으로부터의 확실한 그 딜의 반대급부를 보장받는 이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중국을 끼임으로써 일종의 보험을 좀 들고 싶다는 뭐 그런 생각이 것도 있는 있겠죠. 거죠. 네.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북한도 북한이지만은 미국과의 협상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있게 될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줄 카드가 몇 개가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북한도 하나의 또 카드로 지금 바로 그 가지고 점이죠. 있는 그렇기 거고. 때문에 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북한만 좋은 일을 할 리가 없죠. 그럼요. 그러니까 시진핑 네. 주석이 북한을 위해서 이런 전달자 역할을 해주는 게 중국이 굉장히 좀 곤란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선물을 안겨주는 역할을 본인이 하면서 그럼요, 이 그럼요. 미중 관계를 좀 풀어내겠다는 거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시진핑에게 선물을 안기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맡기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생색도 내고 그 미중 북중 관계도 좀 풀어주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보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한국이에요.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이게 지금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이 어찌됐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꾸만 여러 나라가 또 끼어들면 끼어들수록 한국과 북한 입장에서 이렇게 좋을 건 없는 거거든요.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한국이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지금 상황을 맞고 있지 않은가. 네. 중국이 끼어든다는 게 한국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북한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국이 공짜로 해결해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에 대해서 정신 바짝 네. 차리고 좀 네.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